네. 제가 아는 분은 하루 종일 켜놓는데요. 음성 모드. 카톡보다 이걸 더 많이 하고 하루에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상대가 챗GPT래요. 리얼타임 API를 갖고서 무궁무진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겠군요.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 기능을 딱 빼다가 인형에도 넣을 수 있고 스마트 글래스에도 넣을 수 있고 그거를 누구나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추론값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게 웃긴 게 제가 그 추론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가 혼자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비용으로 청구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요 생각이 깊은 아이여가지고요 잘못하면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얘가요 얼마나 생각할지는요 몰라요.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데이 7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실제로 챗GPT 쓰다 보면은 대화가 여러 개지만 실제로 그게 같은 주제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느냐? 제가 예약한 비행기표, 뭐 호텔 이거를 갖다가 매번 대화할 때마다 올리기가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프로젝트에다 올려놓고 제가 예약한 항공권, 제가 예약한 호텔 이렇게 올려놓고 야 지금 우리 호텔 주변 한 2박 3일 짧은데 다니기 좋은 코스로 짜봐 하면 그 파일을 참고해가지고 알아서 쫙 짜주는 겁니다. 그냥 야 나 도쿄 여행 갈 거니까 짜줘 하면 알아서 짜를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준 우리 호텔 그 다음에 내가 도착하는 비행기 시간, 내가 나가는 시간 그걸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맞춤형으로 짜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파편적으로 대한 다음에 그걸 한 번에 합치는 건 원래 개인의 몫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챗GPT한테 시켜서 진짜 큰 뭔가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진짜 챗GPT랑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이거는 아직은 이제 혼자 쓰는 거긴 한데 나중에 뭐 여러 명이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재미있는 기능이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프로젝트에 물리는 파일을 있을 수 있고 프로젝트에 물리는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에 관련돼서 대답을 줄 때는 반드시 개조식으로 해달라. 줄글로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니면 좀 더 시각적인 내용을 강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주제에 맞게 지침을 주면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프로젝트 지침이 더 상위 지침이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계획할 때 좋다. 요것도 아직은 이 대부분의 기능들이 초기적인데 이제 앞으로의 발전상이 더 기대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캔버스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예전에 그냥 일반 우리 챗GPT만 쓸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귀찮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올가나이즈 해준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써봤는데 클로드인데 아직은 그렇게 뭐 아주 인상적인 기능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날은 뭐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12일 중에서는 아직은 큰 발표로 볼 수 없었던 날이었다. 요것도 반향이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또 좋잖아요. 이렇게 탁 반전 주기가. 그래서 이제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검색을 그동안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사실 챗GPT가 검색이 되게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 검색 엔진처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가 크다는 걸 얘네도 알았고 그래서 검색이 나왔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속도라든지 뭐 성능을 강화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브라우저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선택을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검색이 된다. 근데 아직은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공감은 안 됐습니다. 이날의 가장 큰 그 반향은 그거였죠. 무료 사용자도 이제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좋은 이벤트를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알려주게 되었고. Yes, so let's go SF or is the conversational nature.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라이온킹 트레일러 무비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제 영상이 붙어 나오더라고요. 예, 유튜브 영상이 마지막에 붙어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달라졌네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바로 넷플릭스를 쳤더니 이제 여기 보여준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브라우저에다 넷플릭스를 쳤더니 이게 이제 구글을 대체해서 여기서 바로 검색이 된다. 호텔 부킹 웹사이트를 치니까 그거를 추천해 준다. 근데 요거는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구글의 내비게이팅 역할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구글보다 낫다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 대화에서도 실시간 검색을 해서 지금 안 되잖아요, 아직.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스트 해봤는데 아직 한국에서 안 되는 건지. 네, 아직은 제가 물어봤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곧 여기서는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연을 했고요. 그래서 It's going to be a magical time. That sounds fun. Can you tell me can you look up the opening days and hours for the Christmas market at Main Post? 딕들이 이게 검색하는 소리. Kindle Mart at Zurich Main Station runs from November 21st to December 24th, 2024.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얘가 모르는 거는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대답해 준 겁니다. 저 검색되면 저게 진짜 좋은 게요. 뭐 예를 들어 AI3 주가가 어떻게 됐어? 그럼 대답해주고, 그럼 어제 폭락한 이유가 뭔지 뭐 뉴스 좀 찾아줘. 그러면은 거기서 찾아주고. 이게 아직은 검색이 안 돼서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검색이 되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뉴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기대되는 기능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은 하루 종일 켜놓는데요. 음성 모드를. 진짜 그래서 자기 카톡보다 이걸 더 많이 하고 하루에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상대가 챗GPT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동안 이걸 켜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말이 없다가도 가끔 뭐 생각나면 뭐 했어? 물어보면 얘가 대답해 주니까 그렇게도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무선 이어폰 많이 끼면서 전화할 때 조금 어색함이 있단 말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명이 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나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진짜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길거리 다닐 때 사람들이 다들 막 중얼중얼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계속 대화하고 다니면서. 진짜 강력할 것 같아요. 핸드폰 읽어서 알려주고. 이미 지금 시리가 되는 기능인데 네. 그걸 이제 챗GPT를 붙였기 때문에 두뇌가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아웃도어 파티오가 있는 식당 찾아줘, 히터랑. 했더니 이제 미션 스트리트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했고, 이제 식당 정보와 함께 맵까지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 맵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 맵이 아니고 애플 맵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 맵은. 그래서 애플이랑 여러 가지로 좀 밀접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자기 애플 맵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랬던 것 같고요. 검색 강화. 다음 날이 사실 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미니 데브데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9일차에 뭐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올 거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게, 저희는 이제 오픈 AI가 만든 API를 가져다가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웍스 AI가. 그래서 API 성능이 강화되는 게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발표가 없었거든요. API와 관련된. 그래서 이날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살펴보실 텐데요. 이게 다른 날보다 장표가 많아요, 이날. 물론 조금 뭐 내용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일단 그 아까 우리가 데이 1에서 봤던 O1 정식 모델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API로도 제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부터. 아, 그 전까지는 그 챗GPT 앱에서만 저희가 대충 써볼 수 있는 거고, 실제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용을 못 했던 거군요. 데이원에 이제 챗GPT에서는 O1이 나왔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추론 과정은 비공개예요. 챗GPT에서 보면은 대충 알려주잖아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네. 하고 있다. 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API로 나올 때는 추론 과정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블랙박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어떤 질문을 던졌고 한 1분 30초 있다가 답이 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고민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나 특히나 AI 검색 서비스 이용할 때 중간에 얘가 뭐 어디서 어떻게 검색했는지 저한테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쵸. 그걸 보다가 얘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을 저한테 가져왔을 때 제가 중간에 너 한국어 뉴스를 검색하지 말고 영어 뉴스를 검색해, 아니면은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지 말고 일반인들 블로그에서 검색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블랙박스일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제가 첨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불편한. 역시 기자님이 되게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 때문에 거기 그 내용이 나와요. 블로그 읽어보면 오픈AI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대요. 자기네 모델이 추론하는 과정을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되면 거꾸로 그걸 악용해서 뭔가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들에게 그 자기들이 학습시킨 과정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더 클 것 같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용자는 핑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고민 끝에 추론 과정을 안 가르쳐 주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추론 토큰이 신설돼가지고 가격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인풋 넣을 때 토큰 값이 있는 거고 그렇죠. 결과물 받는 아웃풋에서 토큰 값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론 값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게 웃긴 게 제가 그 추론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건데 내가 뭐 롯데월드 갈 건데 뭐 계획을 세워줘. 입력한 거 그럼 걔가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혼자 막 고민한 거예요. 뭐 롯데월드 갈까 디즈니랜드 갈까 고민했는데 그거를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토큰이 막 저는 입력을 한 문장 했는데 얘는 한 300문장을 막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비용으로 청구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 개발하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겠네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외주를 줬어요. 뭐 이거를 해달라고 결과물을 해달라고 줬는데 원래 뭐 100만 원에 해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제가 이거 생각을 밤새벽 2시까지 하고 만든 거라서 2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세요. 그나마 얘네가 착한 거는 미리 얘기한다는 거. 이 아이는요. 생각이 깊은 아이여가지고요. 잘못하면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얘가요. 얼마나 생각할지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아 근데 다행인 게 그래서 그동안 그랬거든요. 5원 프리뷰에서. 다행히도 추론 깊이를 설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아이가요. 생각을 10번 할 수 있는 아이인데요. 한 3번만 하고 답을 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키는 입장에서는 참 아쉽긴 하네요. 그죠. 기왕이면 생각을 10번 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게 질문을 뭐 할지 모르겠는데 매번 추론 깊이를 제가 설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3회 생각 후 대답할 것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얘가 또 생각을 대충 한 다음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개발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뭔가 서비스, 자신의 뭔가 모델로 일단 한번 걸러서 이거는 추론 깊이를 5로, 이거는 추론 깊이를 10으로 이렇게 던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번 메시지를 줄 때마다 추론 깊이를 파라미터로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일이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준 이 질문이 추론을 몇 번이나 했을 때 이 사람을 진짜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또 그런 문제가 가격이 매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속도도 달라질 거고 대답이 그래도 뭐 한 10초 안에 온다라는 기대값이 있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심각한 얘기를 했더니 얘가 2분 동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질문에 따라서 깊이를 다르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 문제를 사용자에게 줬습니다. 오픈 AI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게 추론 깊이이고 최대 출력 토큰 제어 이것도 이제 자기가 이 중간에 이 아이가 생각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리즈닝, 추론 토큰이랑 출력 아웃풋 토큰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아웃풋 비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웃풋 비용이 훨씬 비싸요. 모든 AI들은. 인풋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들도 여기가 많이 들어간 시스템 프롬프트를 비롯해서 온갖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산타랑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용자 질문에 호호호라고 시작하세요. 그런 게 다 여기 인풋이거든요. AI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응답하라. 그러면 아까 산타가 호호호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웃풋이에요. 산타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뭔가 고민 끝에 얘기를 한 걸 거죠. 고민한 것까지도 아웃풋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웃풋 비용이 훨씬 비싸요. 원래. 보시면 그러니까 인풋 양이 훨씬 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웃풋 비용이 더 비싸다. 인풋을 잔뜩 때려놓고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는 추론의 결과가 아웃풋이 딱 나와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얘가 내 말귀를 잘 알아듣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생성형 AI잖아요. 생성은 아웃풋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웃풋이 비쌉니다. 공부는 싸게 해준다. 대신에 내 결과물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받겠다. 그렇죠. 보세요. 4배 비싸요. 100만 토큰당 입력은 2.5달러. 아웃풋은 10달러. GPT-4 5원 모델도 있겠죠. 5원도 4배. 입력은 15달러, 출력은 60달러. 근데 이걸 리즈닝을 출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가 생각한 거를. 근데 또 이거를 입력으로 보기도 애매하죠. 제가 입력한 건 아니니까요. 뭐 중간 단계긴 한데. 또 문제가 있대요. 이게 요거 조금 설명하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대화를 3번 했다고 칠게요. 산타 할아버지랑.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어요.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인풋이고 호호호 뭐 반가워요 친구가 아웃풋이에요. 중간에 리즈닝 토큰이 있었겠죠. 근데 얘가 리즈닝 토큰은 비용은 청구하지만 다음 턴으로 넘길 때는 리즈닝을 같이 넣진 않아요. 왜냐면 이 리즈닝은 넘길 필요가 없어요. 지가 생각을 한 거지 생각의 결과가 도출이 됐죠 아웃풋이. 그러면 더 이상 생각 과정은 필요 없잖아요. 이것까지 인풋을 넣어주면 낭비잖아요. 아웃풋이 도출되면 리즈닝은 날려요. 그리고 아웃풋
자기가 대답한 것까지 그 다음번에는 인풋에 같이 넣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내가 뭘 얘기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턴에는 사용자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산타가 호호호 네가 왔구나 를 싹 묶어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줘요. 그래야 얘가 앞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 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두 번째 대화를 할 때 앞에서 한 대화를 그대로 다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걔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저희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반대로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짧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죠. 그 전에 대화 나눴던 거는 우리는 기반으로 깔고 사람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기계는 그거를 다시 알려줘야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인풋에 그걸 같이 넣어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자기가 질문을 짧게 했는데 왜 토큰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사실은 그게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대화에서 산타 할아버지 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했어요. 사용자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그거 얘기 하나 한 것뿐인데 근데 사실은 거기 인풋은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호호호 네가 왔구나 산타 할아버지 저는 선물 받고 싶어요가 한 세트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I한테 던져야만 전체 대화를 알아먹고 산타 할아버지가 다시 허허허 네가 왔구나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자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얘가 던집니다, 아웃풋을. 근데 중간에 리즈닝이 또 있어요. 오원 모델은. 또 이걸 도출하기까지 이 앞에 거를 다 넣고 내가 생각을 하겠죠. 그것까지 청구는 될 건데 다음 3턴에서는 지워주고 넣을 거다, 인풋으로. 그 얘기인데 문제는 자, 3번 정도 대화가 되면 여기 컨텍스트 윈도우가 20만이거든요, 얘네가. 엄청 길긴 해요. 엄청 긴 대화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인풋이 엄청 많아요, 인풋이. 그래서 올해 했던 착한 일을 다 적었다고 칠게요. 그랬더니 인풋이 너무 길어져 정작 요 산타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출력 토큰을 제어를 해줘야 된다. 리즈닝 플러스 아웃풋을 묶어가지고 맥스 컴플리션 토큰이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그 얘기입니다. 와, 저렇게 되면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API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군요. 처음에 비해서. 그렇죠. 한두 마디를 10번 한 사람이랑 10마디를 2번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깊이 있게 계속 파고 들어갈 대화창이 아니라고 하면 어차피 이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할 거면은 그냥 세대 대화창에서 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다. 근데 챗GPT 쓰시는 분들도 보면은 진짜 한 대화창을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오픈 AI한테 엄청난 사실 부담인 거예요. 다행인 건 챗GPT는 월정액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예전에 챗GPT 한 대화창에서 엄청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뻥 나면서 이렇게 뭐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턴 4, 턴 5 계속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인풋 토큰이 잘리겠죠. 컨텍스트 윈도우가 200K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리즈닝 플러스 아웃풋 토큰을 정해놨어요. 최대 출력 토큰을 2만 토큰으로 정해놨다. 이제 요 부분이 앞에 기억이 없어지겠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앞에서 나눴던 대화를.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앞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걸 요약을 해가지고 넣어준다. 그래서 GPT도 보면은 요새 그런 게 생겼잖아요. 메모리. 네, 거기에 중요한 사항들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입력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메모리를 기억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딱 지가 판단해서 이 정보는 다음 턴에 계속 가져가야 되는 중요 정보구나. 그거를 별도의 메모리를 딱 저장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름이 뭐다. 그랬다가 그럼 불러줘요. 그 음성 모드 써보시면 이름 불러보죠. 제 딸 이름을 기억해놨더라고요. 불러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어떤 턴에서도 맥락에다 넣어준 겁니다. 이름을. 이날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오원 모델에 비전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비전 성능이 향상됐고 다국어 성능이 좋아져서 이 손으로 쓴 세금 신고 서류를 4장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답변하는 케이스를 보여줬고요. 뭐 그거 자체는 별로 이렇게 신기하진 않았고 뭐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한테 의미 있는 거긴 한데 예전에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불렸던 게 디벨로퍼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오원 시스템 카드를 좀 보니까 이제 3단계 계층 구조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개발자가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픈 AI가 입력하는 거. 그러면 오픈 AI 사용자가 핵미사일 만들 거니까 알려줘.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끊겨야 되잖아요.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계층의 가중치를 둬가지고 맨 위에 오픈 AI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디벨로퍼는 얘를 깰 수 없고 사용자는 그 위를 깰 수 없다.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원 모델에서 펑션 콜링이라고 부르는 이제 함수 호출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럼 LLM은 날씨를 알려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날씨 기상청 뭐 DB랑 연동돼 있는 날씨
함수로 호출해야지만 그 정보를 알아올 수 있잖아요. 이 사용자 질문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뭔가 해당 함수를 찾아서 호출하는 그 비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뉴욕 갈 건데 비행기표 알아봐줘 했을 때 자동으로 그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기능이 있는 펑션을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AI가 에이전트처럼 뭔가 활약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좋아졌다. 성능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정의를 도구를 쓸 수 있는 AI다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도구를 자기의 이제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도구를 빨리빨리 써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더 잘하는 AI가 됐다. 맞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자기가 얘기하는 게 먼저였었잖아요. 걔는 좀 도구를 더 신뢰하고 도구를 많이 쓰는 애로 변모하고 있군요, 얘가. 맞습니다. 도구를 진짜 잘 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럴 땐 이런 도구를 호출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주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된 출력 지원은 이제 자연어로 대답을 주잖아요. 그냥 줄글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프로그램이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가 없는데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지난 일주일간의 날씨를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날씨를 그냥 줄글로 알려줄 수도 있고 월요일엔 맑았습니다. 기온은 25도였고요. 근데 정작 얘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일주일간의 날씨 정보를 일단 받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컴퓨터에 제가 오늘 날씨를 제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자연어로 GPT가 결과물을 주면 이걸 프로그램한테 그 오늘 날씨라는 정보를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들을 수 있게 코드로 주면은 얘가 더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럭처드 아웃풋인데 이게 O1 모델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성능이 떨어져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자연어로 대답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사한 성능이 나오도록 노력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약간 떨어지지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출력이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졌습니다. GPT-4o 같은 경우는 128,128K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졌거든요. 그게 아까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잘리는 비율이 그만큼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128,000 토큰밖에 요 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기억을. 근데 이제 20만 토큰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추론 토큰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20만을 금방 써요. 잘 읽어보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조언이라는 게 생겼어요. 5원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체인 오브 소트를 하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 과정을 프롬프트에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뭘 하세요. 두 번째 뭘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최대한 단순 명료하게 쓰세요.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히려 프롬프트를 복잡하게 설계하시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로직에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지 그 절차에 대한 사고가 있을 겁니다. 저거는 그러면은 GPT-4 5 모델 아니면 5.1 모델 이런 그 각각의 모델에 대한 해당 사항인가요? 아니면 전체 지금 모델에 대한 해당 사항이에요? 저거는 5.1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걔는 추론을 하는 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후배들한테 뭐 일지시를 할 때도 어떤 애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대로 해줘 라고 하는 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내 결과물 이거 내야 되니까 이거 네가 잘 해와봐 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이 기발하게 생각을 해서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5원 친구는 본인이 추론을 잘하고 본인이 계획을 잘 세우는 애니까 걔한테 너무 꼼꼼하게 시키면 오히려 걔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빗나간다 엇나간다 걔가 생각해서 하게 냅둬라 그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비유십니다. 5원은 애가 워낙 똑똑한 애니까 사고할 줄 아니까 사고를 굳이 시키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음성으로 누구나 이제 고급 음성 모드를 만들 수 있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리얼타임 API인데 사실 이게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제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싸게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토큰 비용 60% 인하를 했고 이제 캐시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눈 인풋 토큰을 좀 아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GPT-4 미니 모델이 이제 리얼타임 API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훨씬 싸졌다는 거고요. 정전 대비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비싸요. 미니 모델은 괜찮은데 4.5 모델은 의미 있게 상용화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은 좀 너무 비싸고요. 그러니까 음성 지원하는 거 만들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랑 똑같은 서비스를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 리얼타임 API를 이용하면 근데 이제 좀 비싸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외국어 공부할 때나 뭐 동시통역 사실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리얼타임 API가 나오면 정말 시장 파괴적인 제품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 저 정도 제품의 완성도면 이미 시장에 좋은 앱들, 새로운 앱들이 쏟아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이유는 너무 비싸서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이 토큰 비용 인하되기 전에 1분 대화를 했는데 $4 나왔어요. 그거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서비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 리얼타임 API가 그리고 WebRTC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켜보면
해보면은 되게 대화를 잘하잖아요. 거의 레이턴시 없이 빠르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WebRTC를 써가지고 P2P 통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WebRTC를 쓰면은 네트워크 지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리얼타임 API를 갖고서 무궁무진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도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딱 빼다가 인형에도 넣을 수 있고 스마트 글래스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 세팅만 붙여주면 이제 그냥 글래스랑 대화하면서 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 검색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누구나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무궁무진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리얼타임 API가 좀 비싸서 그렇지 근데 미니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건 또 지평이 열린 거거든요. VLCHA이는 아무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뭔 날인가 했는데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분한테는 가장 신나는 날이었군요. 네, 재밌는 게 진짜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아까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이.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리퍼런스 파인 튜닝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답을 주는 건 아니고 이게 이 기존의 지도 파인 튜닝은 이제 입력 출력이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 이거였다면 여기서 그냥 애매한 거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라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라든지 짜장이냐 짬뽕이냐라든지 그런 거죠. 그런 애매한 경우에 주관적인 답을 내야 되는 어떤 산업 내지는 분야다. 네. 그럴 때 쓰면 좋다고 이제 프리퍼런스 파인 튜닝이 됐고 여기는 학습 데이터가 보시면은 선호 비선호 응답사기 어떤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인풋 프롬프트가 뉴욕의 오늘 날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4도 정도 됩니다. Very cold today, not very cold today 이 정도 있었어요. 이것도 맞아. 네. 근데 얘가 대답이 더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대답 중에 선호, 비선호를 체크해주는 요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이제 둘 다 맞는데 조금 더 좋은 답, 양질의 답을 내도록 그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드가 있고 뭐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리인포스먼트 파인 튜닝이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모델, 맞춤형 모델을 만들기가 되게 좋아진다. 이런 거고요. 드디어 10일차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날은 조금 쉬어가는 날이었죠? 쉬어가는 날이었어요. 네. 재밌는 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막상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철학이 있었던 게 미국에는 그 800 번호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지금 080이죠. 800. 이제 그걸로 챗GPT랑 통화를 할 수 있다. 네. 저런 것도 하냐 이랬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저변 확대를 하려고 진짜 심각하구나 얘네가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챗GPT를 잘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도 진짜 그냥 옛날 피처폰이나 집전화, 공중전화로도 저걸로 전화하면 챗GPT랑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여줬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왓츠앱 제일 많이 쓰니까 왓츠앱 메신저로 뭘 물어보면 대답을 주는데 굉장히 길게 대답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도움이 될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저는 딱 이것만 봐서는 처음에 그냥 에이 뭐 장난하나 했는데 그 통화 한번 보실래요? 통화 100-242-8478 and I'm going to click into that. 진짜로 상담사 같이 받아요 전화를. Hello again. It's ChatGPT, an AI assistant. Our conversation may be reviewed for safety. How can I help you? Hey chat, I'm on a road trip with Kevin and Antonia and we're on the 280 highway between San Jose and San Francisco and there's this really colorful house with domes that we're curious if you can help us figure out what it is. Oh, I think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Those sound like the famous Flintstone house in Hillsboro near San Francisco. It's known for its unique, colorful, dome-shaped 이게 지금 우리 전화로 되는 거죠? 네. 전화 회선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와이파이가 없어도 되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디 좀 깊은 데 들어가면은 인터넷 엄청 잘 안 되는 데 있어요. 그쵸. 전화는 어느 정도 되고 그쵸. 그런 데서도 지금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갑자기 되게 그 지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지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나 지금 데스밸리 한가운데인데 나 길을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지금 인터넷은 잘 안 터지고. 그쵸.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해서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죠. 내가 데시벨이 어느 쪽에서 지금 이만큼 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더 가면은 주소가 있는 것 같니?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미국 한정인 것 같기도 하네요.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당 15분 동안 무료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되게 그래서 이게 막상 뭐 보기에는 쉽지만 안에는 중계기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 여러 AI가 동시에 대답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일관되게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 접점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정말 이용자 접점이 많이 늘어나고 정말 새로운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주는 오픈 AI 내년에도 BEP 맞추기는 글렀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투자 받으려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 같은. 11일 차는 데스크탑 앱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데스크탑 앱에서 다른 앱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앱에 입력하고 있는 내용을 챗GPT가 보고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직접 입력은 못 합니다. 제가 뭐 여기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이제 애플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은 다 메모장 쓰시잖아요. 그래서 입력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냥 이제 거기 제가 입력한 내용을 읽고 그거에서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챗GPT 앱에서. 근데 언젠가는 뭐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작인 좋은 기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다 그렇게 에이전틱하게 가지 않겠냐. 사람들이 일하는 걸 좀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싶고 코딩은 참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중에 가장 인기 있는 코딩 도구들을 다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코드를 보고 챗GPT 앱에서 이제 코멘트를 하거나 수정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예고되고 있고요. 일부 버전부터 이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맛배기군요, 저 정도면. 네. 금방금방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성 모드가 데스크탑에서도 지원이 시작돼가지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보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가 코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날. 야,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왔어요. 도대체 더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뭐가 더 나오나 했는데 나왔습니다. 또 이게 O2여 되는데 갑자기 3가 돼가지고 그 이유는 아십니까? 통신사 O2 통신사 때문에 못 쓰고 그냥 O3 썼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벤치마크를 공개했습니다. 보면 이제 O1도 좋다고 하는데 O1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O3가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이 아크 AGI라는 이제 벤치마크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다음 날에는 첫날은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조금 비난 이제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벤치마크가 믿을 만한 거냐.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 어떤 여기서 이제 제공되는 그 시험들에 맞게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게끔 얘가 그렇게 설계된 애가 아니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이 시험 잘 보려고 설계된 애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의심의 눈초리들이 트위터에 있었고요. 근데 이 모델을 홍보해야 되는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제 벤치마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벤치마크들은 사실 이 아크 AGI라는 거는 처음 나온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이 AIM이나 뭐 SWE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연히 O1보단 좋아야 되겠죠. 보통 GPT 뭐 4도 그랬고 1년에서 1년 반 전에 이미 내부에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GPT-4가 시중에 공개되기 1년 반 전에 빌 게이츠가 이미 이걸 써봤다고 했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아마 그 얘기는 O3를 이미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쓰고 있을 텐데 그럼 당연히 벤치마크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O1이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는 적어도 1년 전에는 이미 자기들 쓰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속 모델을 만든데 공교롭게도 그냥 이름만 이제 O3가 된 것은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그 차차 세대까지는 아니고 차세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차세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 심했고 이 정도 차이. 네, 저 정도면은 뭐 기존 모델이 너무 못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렇게 나오면. 근데 이거를 딱 샘 알트만이 나와가지고 보여줬을 때는 충격에 빠졌는데 보시면 처음에 둘이 있다가 한 명이 인사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동안 지난 11일간은 다 내부인이었는데 이분은 갑자기 외부인이에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이 벤치마크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죠. 갑자기 축구 선수들이 우리 구단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나와가지고 같이 와서 얘네 잘해요. 내가 이거를 룰을 짰는데 이 룰에서 1등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크 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기에 이제 표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벤치마크를 이런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소개를 해요. 이런 문제를 우린 낸다, AI한테.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AGI를 판별하는 벤치마크에 따르면 이게 엄청 좋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서로 자기들끼리 야 1등해서 축하합니다. 뭐 그랬더니 이제 샘 알트만은 이 사람한테 좋은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축하합니다. 해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트위터에서 욕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겠다. 좀 뒤에도 보시면은 프론티어 매스라는 벤치마크가 또 새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프리비우스 소타라는 게 지금 현존하는 모델 중에 제일 좋은 애가 2.0을 받았대요. 뭐 클로드 뭐 이런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애들 다 해서 2.0을 받았는데 O3가 25.1을 받았대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풀기 힘든 사람 수학자도 며칠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모아놓은 벤치마크래요. 제가 들어가서 봤죠 또. 네. 그랬더니 또 알고 보니 맨 밑에 이 벤치마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신 오픈AI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벤치마크를 본인들이 개발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그 이해는 돼요. 왜냐면 오픈AI 입장에서 자기가 너무 잘해. 그렇죠. 나는 메시야. 근데 이건 아마추어 리그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는 난 이미 뛰어넘었어. 네. 그럼 이제 프로축구 선수들을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론티어 매스 같은 새로운 벤치마크를 개발하는데 내가 연구비를 줄 수 있어요. 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 실력, 쟤네랑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근데 거기서 문제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AGI와 요 프론티어 매스가 조금 이제 그런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었고. 근데 아무튼 뭐 기존에 쓰던 것들에서 당연히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의도는 이 정도의 차이 별 차이 없잖아요. 5원이랑. 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만든 거는 이게 참 좋은데 설명한 방법이 없네.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들을 만들어 왔어. 이 실험을 보면 우리 이 차이가 보이지? 라면서 이제 보여준 거군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투자가 좀 다급한 게 아닌가. 지금 보시는 요 5원과의 차이 지표 기존에 있는 벤치마크를 가지고 하는 비교에서는 여기다가 O3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제 발전 속도로 막 몇 조를 투자를 해야 되나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네. 충격을 줘야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다가 사람들이라 하면 막 그 뭐 손정희급의 네. 진짜 큰 투자자들이 와 이 정도면 게임 체인저네 하고 몇십 조를 줄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리니어한 지표는 안 되니까 강력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들어야 됐던 게 아닐까 싶었고, 그리고 보면서도 느낀 게 이게 좀 애매한 게 비용을 보세요. 여기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보면은 O3가 너무 비싸요. 성적은 높은데 2,400점으로 이게 이제 코스트거든요. 아, 근데 저 O3에 있는 위치랑 저 성능 차이랑 유사한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표를 또 표 대표님도 그렇게 붙여오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지금 편집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돈을 많이 썼는데 올라가야죠. 네. 근데 이 지표만 놓고 보면은 얘가 그냥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좋은 데는 좋은 이유가 있다. 연산을 그만큼 많이 하니까. 얘는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아이인 거예요. 네. 지나치게 많으니까 답을 잘 내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인슈타인급에 추론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근데 그렇게 아인슈타인급에 추론을 해가지고 내는 결과가 요 정도 차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싼 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가 가진 한계예요. O3가 가진 한계. 그래서 얘가 지금 투자를 세게 받으려면 이걸 이제 극복해야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표에 지금 이걸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하고 나서 느낀 게 AI 모델 개발 경쟁이 지금까지 이제 지능 싸움이었는데 지능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라고 물어보지 일단. 벤치마크가 얼마나 충격적이요를 물어보지. 이 2727점이 도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안 물어보죠. 얼마나 많은 GPU를 때려보는지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경쟁이 지금 성능 경쟁으로 그쪽에 너무 좀 치우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다른 회사에도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그런 데들이야 다들 오픈 AI랑 경쟁하기 위해서 성능 위주의 걔네도 계속 돈을 때려 부으면서 계속 넥스트 모델 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업스테이지나 또는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나 뭐 이런 다른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오픈 AI가 페라리를 만들 때 뭐 우리는 소나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모두가 페라리를 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전기차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에게 되게 기회를 많이 열어줄 수도 있겠다. 저런 방식으로 간다면 오픈 AI 지나치게 생각이 깊은 아이를 자꾸 만들어 보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돼요. 내가 짱이니까, 내가 전 세계 최고니까 점점 더 최고가 돼야지만 되죠. AGI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걔가 가성비를 생각 안 하고 점점 페라리, 포르쉐 E급으로 가면 점점 다른 룸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냥 사무실에서 오피스 하나 딸랑 켜고 쓸 사람들이 뭐 게이밍 PC 안 사도 되듯이 모두가 O3가 필요하지 않을 거다. 많은 AI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질 텐데 여러 산업에서 굉장히 산업별로 그러면 그 필요한 업무의 종류나 추론의 깊이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AI들이 소비될 그 여지가 보인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너무 성능 이렇게 앞서가면은 마치 안정성을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일에 발표에
마지막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안정성 훈련 기법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새로 자기들이 개발한 기법에 따르면 제미나이가 가장 안 좋았고, 그다음에 클로드였고, 자기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도 최고, 안정성도 최고,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라는 게 오픈 AI가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방식이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자기네들이 최고다. 지금 제일 큰 경쟁자인 제미나이를 제일 깎아내리면서. 근데 이제 기준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 시스템 카드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렇게 마지막 그 오픈 AI의 맹점까지 짚어주셨는데 12일 동안 진짜 많은 서비스들, 많은 기능들이 발표됐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좀 일반 유저 입장에서, 표 대표님은 이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저희 한 베스트 3를 꼽아보면 어떨까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베스트 3는 소라.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카메라 기능, 어드밴스드 맞아요. 예, 보이스의 카메라 기능. 맞아요.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네. 그리고 뭐 검색 무료 혹은 뭐 O3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좀 제일 충격적인 건 3가지 정도 꼽아주시면. 이제 리얼타임 API. 아까 같이 보셨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 지원을 자동화한다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장난감이 대화를 잘하게 된다든지, 너무나 많은 사용성이 새로 나올 여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O1 모델이 어쨌든 API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많은 아이여가지고 대답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용이 비싸고 대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자주 필요한 그런 앱이 아니라면, 깊이 있는 좋은 추론을 통해서 정말 양질의 대답을 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면 어쨌든 O1 API가 나온 게 되게 또 재밌을 거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자로서는 요 파인 튜닝이 좀 다변화됐다는 거. 물론 파인 튜닝을 쓸 일이 잘 없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사실 올 한 해는 다 그 레그 RAG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나 RAG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됐던 것 중에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파인 튜닝이 비싸거나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네, 그리고 생각보다 싸네 라고 느껴지면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픈 AI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O1 모델이 느리고 비싸니까 GPT-4O를 파인 튜닝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쓰는 정도로 내년에 많이 그 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RAG를 쓸 때는 LLM 모델 자체가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RAG를 이용해서 서비스 만드신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 모델 호출하는 경우는 몇 번 없다. 총 우리가 이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고 결과값을 주는 와중에 모델이 뭘 하는 거는 생각보다 적다.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LLM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LLM 자체가 많은 역할을 해야 돈을 많이 벌 텐데, 또 그런 지금 우리 거를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오픈 AI의 목표일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도 더 쉽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우리 거 많이 써라 이렇게 할 것 같고, 이제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은 모델이 싸지고 좋아지고 이런 걸 또 지켜보면서 그걸 또 이제 나만의 기술로 또 보완도 하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두 개를 봐가면서 내년 한 해도 계속 서비스를 만드시겠군요. 네, 저희 AI3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RAG보다는 무조건 그 모델에 그냥 직접 다 때려 넣는 게 대답이 무조건 좋아요. 지금 RAG를 하게 되면 어쨌든 사용자 질문의 의도에 맞는 일부 문맥만 맥락에 실어가지고 LLM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생략될 여지가 많은데,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면 그냥 최대한 LLM에 다 태워주는 게 아무래도 얘가 대답을 더 잘하겠죠, 추론을.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작다거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AG가 인기였던 거고, 파인 튜닝이 만약에 쉬워지거나 그래서 우리의 맞춤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쪽도 이제 내년에는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어. 그리고 특히 오픈 AI가 이 지난 12일 동안 이틀에 할애해가지고 지금 저걸 발표한 거 보면 분명히 지난 한 해보다는 새해에는 이쪽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야심찬 목표들을 그래도 12일 동안의 발표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LLM을 갖고 그런 상상력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니까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고요. 뭐 물론 소라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직 생성 영상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 뭐 이런 또 현실적인 것도 봤던 것 같고요. 이 방대한 내용을 아무튼 눈이 터져가면서 예, 정리해 주신 표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웍스 AI, 이 AI3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내년에? 지금 다들 에이전트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AI를 자체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 오픈 AI가 만들어놓은 좋은 AI를 가져다가 이걸 한국 직장인들이 쓰기 쉽게 만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그런 시장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AI 개발사는 이제 모델 개발은 잘하지만 이 최종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쪽은 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O3 만드는 데 바쁘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 레이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AI 쪽에서. 그래서 최종 소비자와 AI 모델 사이의 서비스 레이어가 앞으로 점점 두터워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뭐 저희도 직장인을 위한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만드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네, 그 퇴근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요새 인터뷰 하다 보니까 그걸 도와주는 회사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마지막 소비자한테 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역할들을 하는 플레이어 중에 한 곳이 되고 싶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러다 보면 AI 에이전트나 이런 거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많은 개발자를 위한 도구들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합을 잘 해서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게 지금 이런 AI 서비스 회사들의 목표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많은 빅테크 AI 모델 개발사들이 원하는 게 저희 같은 중간 개발사들이 소비자를 상대해 주는 겁니다. 그거 PC 때도 해보셨고 모바일 때도 해보셨고 이제 또 AI 시대잖아요. 난이도는 어때요? 일단은 AI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느껴지고요. 왜냐면 저희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고 핵심 엔진인 이제 AI를 다른 사람이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겉에 껍데기밖에 못 만드는 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코어를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를 예측해야만 우리가 서비스를 또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한 달 있다가 O3를 낼 건데 제가 거기다 대고 굳이 얘가 만들어줄 거를 또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양쪽 사이드를 잘 지켜보는 게 지금 이 AI 서비스 레이어의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현장의 문제, 고객이 뭘 원하나, 그리고 그 문제를 현존하는 AI로 가성비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나? 근데 O3는 가성비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빼고 고객의 니즈가 2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성비 있는 AI로 줬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문제는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잘 조율해가지고 서로 맞는 거를 딱 만들어서 제공할 때 빛나는데, 그런 거를 지난 2년간 제가 이걸 만들면서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만, 고객만 생각하면 되는 기존의 서비스들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AI 모델 개발사가 앞으로 뭘 할지를 같이, 또는 여기에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AI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옛날과 다르게 정말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기술이 나올 거고 업데이트가 뭐가 될 거고 이용자들은 어디까지 따라갔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쫓으셔야 되는 게 지금 AI 같기도 하고요. 표 대표님도 그런 면에서 지금 오픈 AI의 발표 12일짜리를 뽀개기로 지금 만들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시고 있는 사업 요 웍스 AI도 내년에도 잘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